TV 시사 제작국 충남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주영 인사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판이지만 그래도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새로운 나라를 기대하며 투표를 하곤 하죠. 나의 선택이 최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몇 개월 후면 20대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 대통령으로 선택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으로 정치펀치의 문을 엽니다. 재단법인 충남청소년진흥원 신원충 전 원장님을 모시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법 날씨가 쌀쌀해요. 네. 어떻게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저는 참 산을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그 광덕산을 한 20년 동안 2,000번을 다녔는데 제가 시각장애인 되고 나서는 주로 집에서 그냥 자전거 타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시력을 언제쯤 잃으셨어요? 예, 제가 이제 의료사고 때문에 그러는데 2017년에 이제 제가 뇌종양이 5.3cm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13시간 수술했는데 그때 시각을 잃었어요. 예. 그렇구나. 예, 근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뵐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시각을 좀 잃으시고 그러면 특별하게 시각을 잃고 나서 바뀐 것들이 있을까요? 시각을 잃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제가 매우 많이 달리는 것 같은데 시각을 잃고 나서는 주변을 살피고 이웃을 살피고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시간이 참 많았어요, 제가. 네. 지금은 그러면 이제 이웃도 생각하고 그러면 그 중에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도 좀 있으시겠네요. 예.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을 딛고 목표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 멘토가 있을까요? 제 부모님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59에 저를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들이 참 정직했어요. 조금 가난해도 꼭 이웃한테 뭐라도 나눠주는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느꼈어요. 그 사람은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참 그런 걸 많이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 남들은 어떤 이웃사랑이나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복지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뭐 가장 귀중한 자산인 정직을 물려받으신 거네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이웃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원장님께서도 나누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네. 젊은 시절에 가까이에서 정치를 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셨죠? 제가 나이 28살 때 1988년에 13대 국회 시절에 성무용 시장님이 민정당 후보로 나오셨어요. 그때 내가 비서로 일을 했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그렇게 젊은 시절에 가까이에서 정치를 접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정치인을 만나셨을 텐데 나도 직접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늘 제 가슴 속에는 꿈틀거렸어요. 굉장히 꿈틀거렸는데 모든 여건상이 저를 이렇게 만들지 않아줘갖고 제가 이제 그 대학 시절에 참 데모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하셨군요. 유명한 데모장이었는데 요 바로 옆에 천안역인데 그 전에 제가 한 5,000명까지 데리고 앞장섰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지나고 보니까 한순간의 어떤 꿈이었고 현실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셨군요. 그 젊은 시절에 끓는 피로 열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 열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가가
미래가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민주화 운동도 직접 뛰셨군요.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학 4년 동안 많이 했어요. 제가. 네. 그렇다면 이제라도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어떤 정치를 하시겠어요? 저는 뭐 소박한 마음이지만 정치가 가장 중요한 게 지역사회 복지가 된 거, 국가 복지가 된 건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 있어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외면한 정치는 공연불이고 현장을 외면한 정치는 주민들한테 공감을 못 얻어요. 제가 시각장애이지만 비록 천안천에 용곡동 하천 부위가 있어요. 있는데 천안시에서 토목공사만 했지만 재반시설 안 만들었어요. 제가 그 낭떠러지의 안전방을 13개를 제가 했고 육교 밑에 불을 켜갖고 제가 야간에도 운동하는 사람 불을 볼 수 있게 해갖고 그다음에 거기가 CCTV가 좀 불편해요. CCTV 같은 것도 제가 다 민원원 입장에서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반 시설이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편리한 부분이나 이제 우리 갖춰야 될 시설물들이 안 된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지금 힘을 쓰셨군요. 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언제부턴가 거대 담론인 국가와 국민을 빼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주변 챙기기가 정치가 되었는데요. 국민의 비판 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너무나 진영 논리, 이념에 너무 사로잡힌 것 같아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점점 이념은 적어지고 그다음에 국가 발전이나 미래 발전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여와 야의 개념이 있겠지만 진영 논리는 서서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나누기나 진영의 논리로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정치는 좀 이제 사라져야 되고 서로 합의하고 그런 정치가 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지켜보시면서 기존 정치인들이 거짓말도 큰 소리로 외치면 진실로 믿는다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식을 버리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점점 뭐 이제 뛰어가잖아요. 정치에 대한 것도 안목도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에게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저는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정직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님께 자산으로 물려받은 그 정직이 사회 곳곳 필요하지만 특히나 정치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욱 필요한 덕목이란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정치인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라고 말씀하신 정직을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찾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앞날에 대한 충청남도 어떤 지도자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명수 국회의원을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봤을 때 굉장히 정직하시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금산 군수로 파견됐을 때 새벽마다 청소차에 올라타 갖고 청소부와 같이 일을 했던 일화가 있어요. 지금도 군 사람들은 청바지 입은 그 군수를 잊지 못한다는 일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제가 많이 존경하고 제가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일단. 우리 충청남도의 정치인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부분으로 이명수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시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 도당 사선 국회의원이에요. 사선 국회의원이시고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충남 도당 위원장이시죠. 그럼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정치 발전 그리고 또 우리 충남의 어떤 큰 인물이 나는 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혹시 민은 후보나 아니면
나도 한번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저는 뭐 일단은 신체적 조건이 네. 일단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일단 혹시라도 제가 무슨 뭐 도의원 비례대표라도 주신다면 네. 제가 꼭 한번 정치해 보신 게 있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예. 장애인들이 예. 천안시의 그 바우처 택시가 20대예요. 예. 20대인데 그거 타려면 힘들어요. 40대들은 충분히 되잖아요. 네. 지금 장애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장애인 복지에 문제되는 게 이동이 걸려요. 사실은 지금. 네. 근데 스타벅스 차량이 막 다녀요. 스타벅스 차량은 탄소 배출량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바우처 택시 같은 게 충남에 많이 이렇게 시군에서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네.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네. 사실은 조금 전에 드린 질문은 준비되지 않았던 질문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장애인이라는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부분과 또 내가 장애를 가졌지만 지역사회에 불편한 것들을 찾아서 네.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뭔가 뜻있는 일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드렸던 질문이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비례대표라는 부분이 네,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는 정치를 5글자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행복 충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네. 방전됐는데 예. 행복이 늘 충전돼 갖고 국민들이 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사실 이게 행복 충전소 하니까 네. 정치하면 좀 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멀어요. 네, 많이 멀은데 많이 이런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정치 펀치에 출연하신 소감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시청자를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하나 낭송했습니다. 시낭송 하실 거예요? 예. 네. 사슴 노천명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었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이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고는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데 산을 바라본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장애를 가졌지만 너무나 열심히 살고 계신 모습이 좋고요. 제가 출연 요청을 했을 때 흔쾌히 받아주시고 네. 또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떠오르는 한 분과 12년 전 하늘의 별이 되신 분의 이야기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사회 밑바닥에 탄탄하게 깔려야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나도 우리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분이죠. 멀리 보고 가면 우리가 평소 옳다고 믿었던 일들이 옳다고 배웠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가신 분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상 김주영이었습니다.